자, 재산에 대한 죄입니다.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자, 여기서 목차를 펴봅니다. 자, 목차를 보면 재산죄에서 배울 죄들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 손괴,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개념 정의 없이 절도, 강도 등을 들어가게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죄에 필요로 하는 기본 개념 정리들이 있는데 그런 기본 개념을 재산죄 일반론에서 배우고 난 후에 본 게임에 해당하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을 배우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와서 볼게요. 자, 재산죄 분류가 나와 있죠. 보호법을 기준에서 이렇게 나누고 객체일 기준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보호법을 기준에서는 시험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X 하시고, 자,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 많고 많은 죄들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재물죄라 부르는데 대표적인 것이 절도죄죠. 절도죄는 타인 재물을 절취한 자가 성립하는 재물죄입니다. 순수 재물죄. 그래서 이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죄에는 절도도 있고 횡령도 있고 작물도 있고 손괴도 있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운다고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차차 알게 됩니다. 자, 외울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익을 객체로 하는 죄입니다. 이것을 순수 이득죄라 하는데 이 많고 많은 죄 중에서 딸랑 3개밖에 없습니다. 배임죄하고 컴퓨터 사용사기죄하고 부당이득죄 딸랑 3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 베컴이라 있고 있죠. 베컴. 영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베컴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했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리고 재물도 객체가 되고 이득도 객체가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강도, 그리고 사기, 공갈, 배임, 수재죄하고 증재죄입니다. 배임죄는 순수 이득죄이지만 배임, 수재죄와 증재죄는 재물하고 이득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배임죄와 배임, 수, 증재죄는 다른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따로 배우도록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것은 뭐다? 베컴하고 부당 이득죄, 이것은 순수 재물죄다. 이 정도만 일단 이번 시간에 숙지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차차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것이 있어요.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로 하는 범죄를 우리가 영득죄라 부르고 그딴 거 필요 없다. 이것이 비영득죄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양이 적은 걸 외우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비영득죄는 딸랑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괴죄 할 때 손, 자동차 불법 사용죄에서 자입니다. 그래서 손자이죠, 손자. 손자는 꼬맹이잖아요. 꼬맹은 돈을 잘 몰라요. 재물 욕심도 없고. 그래서 손자는 비영득죄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 색깔, 자 색깔, X 색깔, 손자는 비영득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침해 방법으로 탈취죄라는 것이 있고 편취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탈취죄라고 하는 것은 의사에 반해서 가져오는 것 또는 의사에 의하지 않고 몰래 갖고 오는 것, 뺏어오는 것, 이것이 탈취죄인데 대표적인 것이 절도, 강도입니다. 절도, 강도. 그리고 편취죄라고 하는 것은 하자에 있는 의사에 의해서 뺏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기, 공갈 치는 거죠. 사기, 공갈죄는 편취죄고 절도, 강도는 탈취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뭐 색깔까지 칠할 필요는 없고 탈취죄, 절강도, 편취죄, 사기, 공갈 그 정도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죄의 객체를 갑니다. 객체가 뭐였어요? 객체가 여기 올라가 보면 여기죠, 여기 객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물 또는 이득이다. 재물하고 이득이라는 개념을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재물이 나오는 거고요. 그쵸? 재물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재산상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재물이 뭐냐 이거? 재물이 뭘 갖고 재물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 하나는 유체성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니다, 관리 가능성설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유체성설은 뭐냐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가 있죠. 그게 바로
고체, 액체, 기체잖아요. 그것만이 재물이다고 하는 견해가 유체성설이고요. 그리고 관리 가능한 성설은 뭐냐면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관리가 가능한 것이라면 그 외의 것도 재물 본다는 견해가 관리 가능 성설인데, 이 관리 가능 성설이 오늘날의 통설과 판례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346조가 동력조항인데, 본장의 죄에 있어서 이 본장은 절도죄하고 강도죄 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절도죄, 강도죄를 가보면 이런 조문이 있거든요. 이 조문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이것이 바로 근거조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 관리 가능 성설, 즉 346조 동력조항은 이 관리 가능 성설에 따랐을 때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당연 규정, 주의 규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유체성설에 따르게 되면 아니다, 원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관리 가능할 수 있는 동력이 재물로 될 수 있느냐. 근데 법조문이 그렇게 규정해놨다는 것은 우리 견해에서 봤을 때는 아주 특별한 조항 아니냐. 그래서 특별 규정으로 보고 또는 아주 예외 규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재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통설과 판례는 관리 가능 성설을 취한다. 그래서 346조는 우리 견해에서 봤을 때는 주의 규정, 당연 규정이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유체성설을 갖고 시험이 되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는 이 동력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력조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합니다.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보면 제가 지금 읽었죠. 346조가 동력조항인데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는 것이 절도 강도죄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목차에서 이제 절도 강도, 그리고 사기 공갈, 뭐 횡령 배임, 작물 손괴 등등의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동력조항 보니까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 공갈죄도 야, 그거 나도 갖다 쓰면 안 되겠니? 라는 준용 조항이 있습니다. 준용 조항. 나도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횡령 배임죄에서도 야, 그거 나도 갖다 쓸래. 라고 해서 여기서도 준용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손괴죄에서도 야, 그거 나도 갖다 쓸래. 라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즉 동력 규정이 있는 것은 절강도부터 해서 절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가 다 있는 거예요. 다 명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작물죄하고 권리행사 방해죄란 말이죠. 여기는 그거 나도 갖다 쓸래 라는 준용 규정이 없어요. 없지만 왜 그러냐면 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꼭 법조문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작물죄나 권리행사 방해죄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설은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야? 꼭 명문 규정이 있어야 돼? 라는 건데, 그래서 학자들은 명문 규정, 준용 규정이 없는 작물죄나 권리행사 방해죄에서도 당연히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각조 1번 체크하세요. 방금 읽었습니다. 사기 공갈죄, 횡령 배임죄, 손괴죄는 명문 준용 조항이 있다. 그런데 작물죄, 장 동그라미 치시고 권리행사 방해죄, 권 동그라미 치시고 이 두 개의 경우에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준용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출된 적이 있었죠. 해경시험에 기출됐는데 작물죄하고 권리행사 방해죄는 명문 조항이 없다. 이게 기출입니다. 그 맞는 지문이죠. 명문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걸 받으시고 해석상 그렇게 보는 것과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구별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통솔과 판례는 관리 가능성설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이 통솔 판례에 따랐을 때는 346조를 주의규정 당연규정으로 본다. 반면에 소수설인 유체성설은 이 조항을 예외규정 특별규정으로 본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이 예외규정 특별규정 주의규정 당연규정을 바꾸면 틀립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세요. 그럼 재물의 범위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유체물. 유체물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설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유체성설이든 관리 가능상설이든 유체물은 당연히 재물이 되는 것이죠. 자, 유체물은 어떤 것이 있다고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고요. 자, 물체라야 하기 때문에 채권 밑줄 그으시고 X, 권리 밑줄 그으시고 X, 이것은 유체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권리가 화체, 즉 어음수표 상품권이나 통장에 글씨가 숫자로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우리 통장도 보면 통장을 열어보면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화체, 권리가 글자로 숫자로 나타나 있는 것. 이게 화체입니다. 화체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유체물이 됩니다. 어음수표 상품권 통장은 유체물이 되는 거죠. 이걸 훔쳐가면 절도가 되는 거예요. 인체 일부랄지라도 이것이 분리가 되면 이것도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판례 봅니다. 자, 판례도 출제가 잘 되죠. 주권은 재물로 봅니다. 이 권자가 뭐예요? 권자가 여기 있잖아요. 주권할 때 이 주자가 채권자입니다. 채권. 그래서 책은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권도 재물로 봅니다. 재물. 그렇지만 주식 밑줄 그으시고 주식은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을 객체로 하는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점에서 구별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권 동그라미. 이것은 재물이 될 수가 있지만 주식은 재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도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여기를 색깔 칠할게요.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자, 또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이라 그랬죠? 앞에서 했잖아. 여기서 했잖아. 여기 횡령죄 나오죠? 횡령죄는 객체가 재물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하지만 명문 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검은색으로 물리적 동그라미, 물질적 동그라미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무적 관리 있죠? 사무적 밑줄 그으시고 X. 사무적 관리는 여기서 말하는 관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방금 봤던 채권이나 권리는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채권 밑줄 그으시고 X, 권리 밑줄 그으시고 X, 이것은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횡령죄 객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광업권 나오지. 광업권이 뭐예요? 광업권이 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물이 될 수가 없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자, 위와 똑같은 색깔로 여기 색깔 칠한 것은 자, 보여요? 색깔 칠한 것은 재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도 될 수가 없다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서 자,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봅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관리를 말한다. 여기서 했잖아, 방금. 여기서 물리적 관리, 물질적 관리를 말한다고요. 그리고 법적 관리, 사무적 관리는 아니라고요.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권리나 전화는 재물이 될 수가 없다. 왜? 이것은 사무적 관리니까. 여기서 권리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여기 권리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여기서 말씀드렸잖아. 그렇지? 권리는 사무적 관리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전파도 마찬가지고 전화도 마찬가지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요즘 청년들은 전화 스마트폰 세대이기 때문에 옛날 걸 잘 모르죠. 그쵸?
그 옛날에는 그 전화를 걸면 바로 여러분이 받는 것이 아니고 전화 교환원이 있었습니다. 전화 교환원. 그래서 전화 교환원에다가 전화를 하면 그 전화 교환원이 여러분 전화에다가 잭을 연결시켜서 통화를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그 전화 교환원이 하는 사무가 사무적 관리인 거예요. 사무적 관리. 사무적 관리라서 이 전화는 제물로 볼 수 없어요. 전화 송수신 기능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판례가 나올 텐데요. 여기 나오네. 국제 폰팅 사건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자, 꺽쇠 1번에서 타인 전화기를 무단 사용했을 때 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 이 전화 통화가 뭐라고요? 사무적 관리라고. 사무적 관리. 그래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볼까요? 갑은 친구방에 새 내어 살고 있었는데 무단 침입하여 통화료 80만원 상당의 국제 통화를 하였다. 절도가 될 수 있을까? 절도가 안 된다니까요. 절도죄 객체는 재물만 된다 그랬지? 재물만 되는데 전화 요금이 나오게 한 것은 사무적 관리를 침해한 것이지 물리적 관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서 절도죄 객체가 되지를 않는다. 그러면 사기죄는 될 수 있을까? 사기죄도 안 돼요. 전화통화는 사기죄도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정신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착오에 빠져서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어서 사기죄로는 되지 않는다. 왜요? 전화통화국은 손해난 게 없잖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 전화를 사용했고 나는 전화 요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손해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전화통화를 걸어서 전화통화 요금이 나오게 한 것은 절도도 안 되고 사기도 안 된다. 그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정보도 아닙니다. 정보도 물리적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도 제물로 볼 수가 없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보가 담긴 디스켓은 CD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물이 되죠. 그걸 훔쳐가면 절도가 되겠지만 정보만 빼간 것은 절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판례가 여기 나와요. 여기 보시면 정보 유출 사건 나와 있지? 절도죄 객체는 제물만 되는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정보 유출것이고 X. 자, 이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다. 정보만 빼가면 절도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올라가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을은 하이캠텍이 독자적 개발한 이 직물 원단 고무 코팅 시스템 설계 도면과 공정도를 직원 갑에게 빼내오도록 요구하였고 갑은 이를 승낙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설계 도면을 A2 용지 2장에 출력하여 가지고 나왔다. 즉 정보를 빼갔다는 거죠. 이 설계 도면에 뭐가 있습니까?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거야. 그쵸? 자, 이 정보에 대한 절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복사용지 절취는 논외입니다. 복사용지 뭐 A2 2장 뭐 얼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는 이 자체에 대해서 공소 제기는 안 하고 정보 빼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 제기한 겁니다. 절도죄로. 그럼 절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치? 그래서 꺽쇠 2번도 보면 정보를 출력하여 갔다. 정보를 빼갔다는 거죠. 역시 X. 이것도 절도가 되지를 않는다. 자, 그리고 이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문서가 아닙니다. 이 피고인이 가져갈 목적으로 피고인 스스로가 생성시킨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가져갔다 해서 이건 내가 만든 것이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인 소유를 객체로 하는 절도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이건 내가 가져가려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정보 판례가 또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자, 보세요. 직원 갑은 사망한 전무이사 을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있던 중에 회사 중역들에 대한 특별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서가 있다. 이것을 복사를 떴다는 거죠. 그래서 원본은 그 자리에 놓고 사본만 가져갔다. 사본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본에 정보가 들어가 있다. 정보가 지금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본도 뭐야? 내가 가져가려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가려고 내가 만들어 놓았다고 사본을. 그쵸? 그런 취지에서 보면 위에 있는 판례랑 거의 같은 거야.
이제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보를 빼갔다는 거죠. 요 4번은 정보가 있는 것인데 정보를 빼간 것은 절도가 될 수가 없다. X. 그리고 가로 열고 이퀄 여기에 정보가 있다고요. 절도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색깔 칠할게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됐죠? 자, 올라가서 자, C입니다. 동력은 자연적 에너지에 한한다. 그래서 전기 동그라미. 전기에 관련된 판례가 옛날 판례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판례가. 전기를 훔쳐가는 것을 뭐라 하냐면 도전이라 합니다. 도전. 훔칠 도자에서. 전기를 훔친다. 전기를 훔쳐가면 절도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IMF 시절에 그때 막 회사에서 잘리고 회사 부도나고 막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그때 그 회사 운영하던 사람들이 뭐 졸지에 이제 직장도 없어지다 보니까 뭐 떡볶이 장사, 뭐 금목걸이 장사, 길가에 잡상인들처럼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사회 실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남의 집에다가 전기 코드를 함부로 꽂고 전기를 끌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집주인에게 뭐 허락받지 않고 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전기를 몰래 갖다 쓰면 절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공냉기 나오죠? 인공냉기가 뭡니까? 에어컨 바람입니다. 에어컨 바람. 이 에어컨 바람도 몰래 갖다 쓰면 절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여러 가지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A라는 사무실이 있고 B라는 사무실이 있는데 A라는 사무실은 빵빵하게 에어컨이 나옵니다. 근데 B라는 사무실은 이 사장이 구두쇠인지 에어컨을 잘 안 틀어요. 한여름에도. 그러니까 직원들이 짜증나 죽겠어요. 자, 그래서 이 B라는 사무실의 사장이 밤 늦게 몰래 이 천장에다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에어컨 바람을 빼내려고. 그쵸? 그래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다음날 A라는 회사가 에어컨을 틀었을 때 그 에어컨 바람이 이제 B라는 사무실로 넘어가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는 이것이 에어컨 바람을 몰래 갖다 썼기 때문에 이것도 절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기 갖다 쓰거나 에어컨 바람 갖다 쓰거나 그러면 절도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됐고요. 쭉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다 했죠? 다 했어요. 자, 재물의 가치성 볼게요. 재물의 가치성은 보통은 뭐죠? 경제적 교환 가치를 요합니다. 경제적 교환 가치가 뭐예요? 돈 같이 나가는 거. 그러면 재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 얼마 주고 샀어요? 한 100만 원 주고 샀다고 치면 그 100만 원짜리 가격이 나가는 것이 바로 뭐다? 경제적 교환 가치야. 경제적 교환 가치. 근데 재물을 정의할 때는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 물론 경제적 가치 나가는 것은 당연히 재물이 되는 것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나가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주관적 가치, 소극적 가치만 있어도 이것도 재물로 쳐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가치라는 말도 뭐예요? 객관적으로 가격이 매겨져잖아요. 핸드폰은 100만 원, 그치? 뭐는 얼마 이렇게 가격이 매겨진 것은 객관적 가치, 경제적 가치라고 부르고 가격에 매길 수가 없는, 매길 가치도 없는 이런 것들을 주관적 가치, 소극적 가치라 하지만 너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관적 가치라 불러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쓸모없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쓸모 있는 것, 이것을 주관적 가치, 소극적 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정도만 되어도 재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 조부초상화. 너에게는 가치가 없지만 나에게는 엄청나게 가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애인 사진도 마찬가지고 백일 사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에게는 필요가 없어도 나에게는 필요가 있는데 너가 이것을 찢어버리거나 이것을 훔쳐가거나 그러면 절도가 되기도 하고 손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주관적 가치, 소극적 가치를 요한다고 합니다. 자, 밑에 사례들이 더 나와 있는데 다 판례들입니다. 찢어버린 거, 인감, 위조 유가증권, 폐지가 된 거 이런 것들이 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 재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 보죠. 자, 밑에 재물이 나와 있지? 재물 개념적이 나와 있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가치는 가질 필요가 없고, 물론 객관적 금전적 가치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주관적 가치, 소극적 가치만 있어도 재물이 된다. 그치? 너에겐 필요 없지만 나에게만큼은 정말 귀중한 것, 그런 정도의 가치만 있어도 재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세요. 자, 일단 끊고, 발행자가 회수하여 새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가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 폐지가 되어서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서 너는 가져가지 않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물로부터 볼 수가 있거든. 폐지가 된 것을 내가 가져가서 잘 조합을 해서 끼워 맞추면, 그래서 이것도 외관상 봤을 때 어음처럼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재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도 폐지 동그라미, 검은색으로 폐지 밑줄 그시고, 자, 외형을 갖췄다는 거죠. 그치? 폐지로 되어서 쓸모없는 것을 잘 끼워 맞춰서 이용조합하여 어음의 외형을 갖췄을 때, 자, 폐지가 되었단 말은 쓸모없다. 무죠, 무. 없을 무자. 외형을 갖췄다는 것은 있을 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위조라고 불러요. 위조. 변주가 아닌 위조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폐지가 되어서 쓸모없는 것을 그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거에 들어가서 이 폐지가 되어 쓸모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걸 절취했다고 합니다. 그랬다면 주거 침지가 될 뿐더러 절도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올라가 볼게요. 갑은 을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이게 주거 침입죄가 되죠.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그 을이 이전에 발행했던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새 조각으로 찢어버렸던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옆에 탁자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 찢어버린 것을 몰래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합을 해서 어음의 외형을 갖추게 되죠. 그치? 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쓸모가 없으니까 찢어버렸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쓸모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나온 거지. 그래서 이것도 절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서는 여기다가 색깔, 여기다가 색깔, 그러면 돼요. 자, 그럼 판례를 좀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폐지 동그라미, 신문기일 소환장, 소환장 동그라미. 이것도 너에게는 귀중하지만 딴 사람에게는 하등 쓸모 가치가 없어요. 그치? 근데 이것을 내가 이 사람 몰래 찢어보거나 가져가거나 그러면 절도가 되거나 성계가 되기도 합니다. 주권 포기 각서, 주민증, 백지, 이런 것들 다 재물이 됩니다. 인감 마찬가지고. 그쵸? 자, 이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6번하고 7번을 묶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사본들 복사본인 것인데, 이 사본들 복사본을 왜 제가 묶으라고 했냐면, 앞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기랑 비교하셔야 돼요. 여기도 사본이잖아요. 그치? 사본은 근데 제가 X 껐잖아요. 왜 사본은 절도죄가 안 되지? 이 사본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가려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정보를 출력해 놓은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가려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것이 절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보는 판례들은 여기 이 판례 있죠. 사실상 퇴거하면서 승낙 없이 가지고 간 매매계약서 사본들, 원주주 명부 복사하여 놓은 복사본인데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가져갔을 뿐이에요. 이것은 절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9번 가볼게요. 자, 이 서류는 어떤 거였냐면 이미 공개된 것이었어요. 또 회사에서 무료로 배부해 주던 것이었고, 또 직원들이 사본하여 사물처럼 사용해 왔던 것이지만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되었었던 것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 왔던 것을 함부로 가져가면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함부로 가져나가면 절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런 내용의 판례 보고 이 9번을 체크하세요. 9번은 좀 공부를 안 해두면 절도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다른 판례들은 쉽지만 이 판례는 공부를 하신 분들만이 풀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여기서는 여기다 색깔 칠할게요.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되는 것들이라면 이것은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됐고 나머지 판례들은 쉬운 것들입니다. 자, 부동산의 재물성은 시험과는 약간 거리가 멀지만 간단히 볼게요. 자, 부동산도 관리 가능한 유체물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사기 공갈죄,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도나 강도의 객체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중에서 분리가 되었다면 당연히 이제 절도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그 토지잖아요. 여기 토지라고 한다면 땅이잖아요.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땅에 고착되어 있다면 이것도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나무를 파헤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파헤치게 되면 이 나무가 부동산에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랬다면 이 나무를 고가의 나무를 훔쳐가면 절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